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초당적 대응을 위해 1년 4개월 만에 모인 건데요.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고 어떤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까지 상황이 워낙에 좀 긴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요 의제는 일본 규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또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 것 같고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 뭐 발표문이 이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글쎄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뭐 바람이나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수출 규제 그리고 강제동원 사태 이 부분은 한일 관계 전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5당 대표가 만나서 한국 정부의 출구를 합의해 낼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태가 갖는 의미, 어쨌든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한국의 5당 대표, 야당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라는 정도일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뭐 강경 대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오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꼭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일본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 어쨌든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한국의 국민들 간에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에 조금씩 틈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의 노림수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라기보다는 일본의 언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쨌든 한국이 일치단계라는 모습보다는 여러 가지로 분열된 모습이 아무래도 각기 역할을 하기 좋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선전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얘기에서는 적어도 좀 다른 얘기보다는 같은 얘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본질을 확고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 틈새,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 우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일종 틈새를 공략해서 일본 언론이나 뭐 일본 정부가 역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공격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마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에 대해서 매국적 보도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대변인이 했습니다.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어판 그리고 일본어판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중앙이라고 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현 정부와의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그리고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과연 이른바 우리가 언론이 해야 될 금도를 넘은 것인가? 이 부분의 판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유보적입니다. 근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갖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직역도 있지만 의역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역도 있지만 의역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 원래의 제목보다는 다소 바꾸는 부분은 사실은 번역의 세계에서도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동시에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출구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같이 갖게 합니다. 사실은 뭐 가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리기에는 조금 어색한 자리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어제 주로 뭐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로 이제 제목을 뭐 이게 뭐 악의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한국어판 보도와 일본어판 보도의 제목을 보면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다르게 일본에서 느껴지게끔 일본어판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정말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 나는 측면이긴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선과 중앙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조선중앙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시간 동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이 제재를 언급하기 시작한 부분부터 반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뭘 했나라는 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여전히 그 시점을 지금 정부에게 묻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드러난 제목 설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결국의 문제는 수출 규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회동을 시작을 했죠. 4시부터 회동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그 옆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모습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청와대 인왕실의 모습입니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처럼 보여지네요. 이거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이니까요. 라이브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심상정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모습 그리고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의 모습 서로 악수하면서 감소를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보면 앞에 원형 테이블의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게 1년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를 수용을 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 방안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발표문이 지금 나올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또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를 나누겠습니다만 최근 한일 갈등을 둘러싼 각 당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할 것 같고 주요 의제는 이제 일본 경제 보복을 둘러싼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초당적인 대응을 어떻게 함께 또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외교적인 협상안 마련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 대책들을 함께 논의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이네요. 제가 사실 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 신각수 전 주일대사까지 불러서 그 회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배상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가미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되는 흔히 그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미하는 부분에 주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오늘 그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아마 황교안 대표는 그런 부분의 제안을 청와대 대통령에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성사가 될 것인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 즉 그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아니면은 다른 정당은 다른 정당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통한 해법이 어떤 게 있다. 오히려 다양한 카드를 보여주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높이는 계기. 저는 이 부분은 외교적으로도 좀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마침 오늘이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제3국의 중재위를 구성을 하자라고 답변을 요구한 이제 마지막 시한일인데 일단은 일본이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 또 지금 4시부터 회동이 열리고 있는 건데 시기적으로 참 여러 가지 좀 오묘하게 맞물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18일이라고 하는 게
중재위원회, 삼국 중재위원회 마지막 시한인데 일본이 또 1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거는 이미 외교부 대변인이 사실상 거절하겠다라고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고집을 피우는 듯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이 문제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이 보여주는 태도가 얼마만큼 그 법치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재위원회를 받고 안 받고는 이미 사실은 벌써 2달 전에 이미 한국 정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분쟁의 해결 절차를 일본은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즉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원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알리바이 공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리바이 공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중재위 구성은 글쎄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이제 일본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본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18일 동안 확인했던 거는 어쨌든 일본은 예상된 수준이니까 흔히 얘기되는 대로 추가 제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관심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현재 7월 1일 발표했던 것은 새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24일 정도까지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 8월 중순이면 아마 발동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미 예고해놨던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가는 거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18일에 한국이 중재위원회를 받지 않다고 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이 부분은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잠시만요. 큰 틀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좀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단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아까 저희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규제란 단어를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도 경제 보복이란 말도 하셨는데요. 경제 규제라는 말은 자유한국당에서 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출 규제라는 게 일본의 공식 용어고 한국에서는 뭐 당에서는 지금 경제 침략이라고까지 보복 뭐 이런 얘기 보복이라는 게 대충 통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용어 차이가 있는 게 왜인지 약간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고요. 제가 봤던 부분은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정상회담, 톱다운 방식의 해결 그리고 외교적 해결 타결을 주문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며칠 전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나왔듯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강경 모드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분명히 외교적 타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받아서 지금 이 얘기는 한국도 일본도 굉장히 여론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말 한마디 그다음에 평가 하나하나가 국면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톱다운의 해결 포함해가지고 외교적인 해결을 주문했던 것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G20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탑다운을 거론하는 걸 보면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탑다운이면 한일 정상회담. 그런 거죠.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종의 어떤 명분이랄까 어떤 입구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한국이 제안을 해서 일본이 받기도 어렵고요. 지금 이제 12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셔틀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소 일본이라는 장소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입구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절충, 그다음에 타협할 지점들에 대한 모색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만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 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그에 앞서서 들어봤었는데 역시나 이제 핵심 소재 부품에 있어서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장기화될 조짐을 규제 조치에 대해서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줄여 나가는 게 좀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분명히 역사 문제에서 아니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옮아가면서 상황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고 복잡해졌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에서 어쨌든 드러난 것이 저도 그렇고 한국 국민들 모두가 경험한 것은 한국의 삼성 반도체 사활을 지고 있는 게 일본의 소재 산업이었구나. 예.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분명히 업계에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가 안 되었을까?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분업 체계에서 이른바 이윤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은 한 국가에서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적에 따른 선택일 텐데 예. 이 부분이 적어도 역사 문제와 정치 문제에 파급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일정 정도로 이 부분을 안보의 차원에서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분명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나올 언론에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일 특사, 대미 특사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특히 대일 특사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외국 순방 중인 정리께서도 이낙연 정리께서 얘기를 예. 하셨던 게 모종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마 이 예. 부분의 타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셨던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의 연결 지점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특사를 파견하는 모양새는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현재 실무진끼리의 대화 채널을 가지고는 뭔가 사태가 움직여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예. 이낙연 총리처럼 일본에서도 지일파로 알고 있는 이인자가 한국 예. 정부의 이인자가 가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부와 소통에 물꼬를 트는 작업은 예. 일본으로서도 조금은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예. 다만 시점이 언제일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늦어져도 문제니까 적어도 8월 하순 정도, 중순 이후에 화이트리스트가 제재가 발동되기까지 예.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에게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이제 그런 제안을 냈을 때 받아들여줄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역 분쟁의 모든 무역 분쟁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사실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아마 트럼프의 재선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미중의 무역 분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도 삼성의 반도체가 멈추는 것은 동시에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 전체가 교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역사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고 그다음에 양국이 윈윈하는 경제 협업 관계들은 분명히 손상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일본 정부에서 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한 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은 받을 것은 받고 예. 이 부분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되겠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21일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이 결국에 선거를 겨냥한 어떤 전략적인 행보다 이런 분석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행보 이후에 아베 총리의 이러한 행보 이후에 지지율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지지율은 상케이 신문 조사에서는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요. 올라갔습니까? 다른 신문의 조사에는 7%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보다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본에서 연금 문제라든지 예. 국내 정치적인 사안이 더 큰 것 같고요. 국내 현안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참여연 선거 전체의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문제를 애초에 기획한 것도 아니었고 예. 결과도 아마 그거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미 결과는 벌써 그 연립 여당의 과반 이상 점. 예. 문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 2까지 갈 수 있는가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미지수이다라고 거잖아요. 예. 그거 하는데요. 어. 근데 그 미지수를 수출 규제를 가지고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21일이 지금 참여연 선거인데 결과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된 이후에도 사실 규제 조치에 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21일 이후가 되게 되면 어쨌든 일본 정부도 참여연이라고 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제일 커다란 정치적인 이벤트거든요. 예. 근데 이게 끝나면 아베 수상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다소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예. 어떤 식으로든 그 이전보다는 예.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올 가능성은 점차 볼 수 있겠죠. 일정이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선거 지원에 나선 이 아베 총리가 말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뭐 가십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요즘에 어떤 초점이 아베 총리로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아버지들은 애인을 유혹하고 어머니들은 옛날 애인을 찾아내 투표소를 찾아달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유세 과정에서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의 선거 국면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명히 농담으로 했을 것이고 예. 농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황교안 대표도 내로남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정치가들에게는 다소 입이 올려지지만 네. 선거 과정에서 실수라고 생각될 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본인이 원래 원하는 정도를 충분히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로 보여지고요. 예. 아베 수상은 사실은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원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예. 일종의 이제 귀공자로서 정치가로서 탄탄하게 단련된 우리가 말하는 직업 정치가라기보다는 예. 아버지도 정치가였고 세습 정치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귀공자 타입의 정치니까 오히려 더 정치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의 컬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가지고 참 불불 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안도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